웬만하면 말로 해. 안녕하세요, 최재원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장갑을 벗었고요. 요새 컨디션이 안 좋은데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거의 이렇게 시작해도 돼?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방금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되게 하이톤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확 까니까 당황했어요. 오늘 아침에 아닙니다. 네, 편하신 괜찮아요. 대로. 네. 네. 오늘 아침 뭐 여전히 팟캐스트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많이 없고요. 근데 아침에 요새 좀 잼에 빠져가지고 잼을 많이 좀 모으고 만들고 있고요. 뭐 다 잼을 넣으니까 다 맛있어요. 뭐랑 특이한 먹어도 잼 하나만 맛있고.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만든 거나 산 거 중에. 산 것 중에 배, 밤, 시나몬 잼. 그게 같이? 네. 배밤 시나몬? 네. 오. 네. 오. 근데 너무 근데 좀 이거는 막 달지는 않고 약간 퓨레랑 페이스트 중간 정도의 묽은 식감인데 그 밤 알이 약간 좀 알갱이가 살짝 씹히고 말 된다. 네, 근데 막 요새 되게 유명한 그 크렘드 마롱 네네. 튜브 아시죠? 그거보다는 훨씬 묽어요. 묽고 이렇게 그 캔디드 마롱이 밤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약간 좀 물렁물렁한 밤 그리고 약간의 그 배 알갱이가 씹히는 있는데 너무 통이 작은 거예요. 약간 이유식 같은 그런 약간 그래요. 근데 배가 싶었어요. 들어가면 배 이유식이 되게 많잖아요. 퓨레가 사과 배가 진짜 많은데 그런 맛인데 뭐 시나몬 들어가면 다 맛있고 배랑 밤이 섞여 있으니까 밤은 약간 양갱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배랑 들어가니까 좀 시원한 맛이 있는데 이게 브리랑 되게 잘 어울려요. 왜냐면 이게 좀 향이 강하지가 않아요. 레즈베리나 뭐 오렌지 잼. 저 오렌지 잼도 그 비터 오렌지 잼을 되게 너무 좋아하는데 맛있지. 너무 좋아. 필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마멀레이드. 근데 이거는 사실 본인의 향을 굉장히 주장하는 애여가지고 상큼하고 맛있긴 한데 치즈 맛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다. 가려요. 좀밖에 못 발라. 조금밖에 못 강하니까. 발라요. 저 되게 얇게 바르고 그리고 네. 피를 한번 씹으면 그 굉장히 상큼해서 좋기는 하지만 치즈 맛을 가리긴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치즈 맛을 가리지가 않으면서도 밤 향도 살짝 나고 치즈 맛도 다 나고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조그맣네 애가. 그래서 진짜 몇 번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 브리 치즈와 그 시나몬 등등에 대한 재원의 이야기는 최재원의 최애 에피소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난 또 이 이야기 결론에서 놀랐는데 그 통이 너무 작아서 이제 양이 부족해가지고 스스로 만들겠다고. 만들어야죠. 그 얘기였어? 그 얘기지. 결론이 만들겠다. 이거. 왜냐면 이게 통이 진짜 작은데 제가 네. 진짜 고민하다 샀거든요. 네. 그렇게 작을 줄 몰랐어요. 배 하나도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 근데 작으면. 10,000원인가 이랬는데 통이 거의 그 뭐죠? 그 시식용이 아니라 그 증정용으로 증정용? 나오는 조식용으로 나오는 커뮤니티. 조식용으로 나오는 그런 느낌처럼 작았어요. 그래서 아껴 먹었는데도 금방 끝나서 이거를 뭐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잼은 사실 그냥 과일과 설탕밖에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과일이 맛있으면 다 맛있고 이제 어떤 컨비네이션을 하느냐가 좋은 건데 최근에 유자랑 블러드 오렌지도 잼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좀 조절을 잘못해서 너무 애가 약간 진짜 꾸덕하다 못해. 약간 진짜 잘 떨어지지 않는 그 맛. 이거를 그 병을 실한다고 이렇게 거꾸로 뜨거운 걸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닫아놓으면 네네. 병이 이제 스팀 되면서 이제 공기가 빠지면서 안에 있는 실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돌려서 놨는데 이게 너무 꾸덕하니까 위에 계속 바닥에 붙어 있어. 오래된 아무리 흔들어도 폼클렌징처럼. 밑으로 내려오지가. 우리가 그러면 최재원 작가의 그 생활을 상상할 때는
늘 잼을 만들고 그 다음 날은 그 잼을 바른 샌드위치를 먹고 있고 그것의 반복 이렇게 상상하면 되나요? 먹으면서 F1 보고 F1 보고 네, 저 계속 네. 그렇게 살고 싶네요. 저도 제 나날이 맨날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매일 그럴 순 없고 네. 좋은 날에 이렇게 할 수 있군요. 그렇죠. 네. 갑자기 슬퍼졌네. 슬프게 마무리. 네. 좋은 얘기만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하고 꺼낸 건데 이런 낭패가. 네, 좋아요. 네, 네, 저희 네. 그러고 보면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F1을 보고 네. 괜찮은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손으로 쳐가지고 하늘 위로 이렇게 탕 이렇게 던져서 줬는데 재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땅에 내리 꽂았어 지금. 아니야, 아니 손이 이렇게 손이 바늘로- 가시인 거야. 아 손이 가시야. 손이 가시야. 그래서 잡았더니 팡 터졌어. 그러면서 왜 나에게는 풍선이 오지 않아라고 슬퍼해. 지금 또 이제 얼굴을 가리고 슬퍼하고 있어요. 깊은 슬픔에 잠겼으니까. 올챙이 같아요. 재원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손이 가시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가시가 등장하는 작품을 또 쓰셨는데 제가 맞네요. 이렇게, 벌써 목련나무 아래서 떠오르는데요. 그렇네요. 네, 호영은? 저는 요새 뭐 하고 지냈지? 저 그냥 요새 뭐 번역을 많이 했어요. 많이는 아니고 사실 뭐 마감에 닥쳐가지고 번역을 하느라고. 근데 제주도 해녀분들의 인터뷰가 실린 어떤 글이었는데 해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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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네네네. 아이, 네. 그래서 그 말을 해독하느라 좀 애를 먹었어요. 이게 그 표준어 그 번역이랑 같이 있지 않았는데, 되게 어려웠겠는데요? 그 막 얘기가 막 여러 가지 막 긴 인용도 아니었지만 막 물질을 하는 게 과거에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막 어머니들이 뭐 작사 작곡을 하시잖아요. 막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나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입말이고 이거를 그냥 녹취를 푼 거다 보니까 어떤 구간은 되게 그냥 입말이고 근데 작사 작곡은 또 갑자기 막 한자어고 그리고 또 뭐 허멍 뭐 이런 약간 제주어의 그 네네. 뭐랄까 어미나 뭐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런 게 다 그래서 제주인인 친구가 다행히 있어가지고 진짜. 급하게 SOS 쳐서 그런 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제주어를 어떻게 영어로 번역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참 고민을 했어. 내가 그냥 그 영어에 있는 어떤 사투리들을 조합해가지고 그냥 만들까? 하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스탠다드 영어, 미국 영어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긴 해요. 네. 근데 되게 어렵죠 그런 거 하는 건. 글자 색을 분홍색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번역가 노트 이렇게 짧게 그냥 각주처럼 쓰긴 했어요. 이게 원문에서는 다 제주어다 이렇게. 그 정도로만 네네. 했습니다. 어젠가 안토너 번역가가 트위터에 자기가 번역한 어떤 책 구절이 그냥 음차해서 사투리 부분을 한마디를 그냥 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독자들이 질문을 해가지고 그거에 답변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주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박상영 작가 소설 중 어느 작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네네. 항상 고민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자고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머리맡에 베개 옆에 3개의 전자기기를 두고 일어난 견자입니다. 3개의 나보다 하나 전자기기를 많은데? 맞춰보세요. 일단 하나 핸드폰. 아이패드, 핸드폰 하나, 아이패드 맞아요. 전자책. 전자책. 오. 쉽게 나랑 맞추네요. 비슷해. 동일한 거의 라이프 똑같아.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니 아이패드는 왜 있어요? 아이패드 미니를 영상 보는 데는 그걸 씁니다. 미투. 자기 전에 그래서 사실은 되게 제일 우리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제일 좀 수치스러운 물건이 핸드폰 거치대예요. 그러니까 잘 때 이렇게 수행 맞듯이 이렇게 스탠드로 그게 해가지고 수치스 아니 나는 핸드폰 거치대 사실 그 큰 거 있잖아요. 자바라 네네네, 그 엄청 맞아요. 엄청 그 빡빡한 거.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손으로 못 구부리겠더라고. 너무 빡빡해서. 빡빡해서. 근데 그걸 내가 왜 샀냐면 벤저랑 그때 그 영상 그 인스타 라이브 제 생애 첫 인스타 라이브를 위해서. 네. 근데 저희 집에 뭔가 이렇게 거치를 할 수 있는 뭔가 그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네네. 그래서 그 급하게 자바라를 샀는데 그걸 구부릴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위에 책을 쌓아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갖고 있다가 네. 최근에 동생한테 이제 줘야겠다. 집에 있는 걸 다 처분을 하면서 줘야겠다. 그러고 불렀어요. 근데 동생이 그거를 자기는 침대 옆에 이렇게 해놓고 영상을 보면서 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침대가 최근에 생겼어요. 그 처음으로 프레임이 그러니까. 있는 침대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걸 한 손으로 하니까 안 구부러지는데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두 손으로 미니까 구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이패드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못 태어나. 벗어나. 못 벗어나. 이제 내리막이야 이제. 그래서 그런 거지. 근데 못생기긴 했어요. 진짜 되게 볼 때마다 못생겼지만 너무 편하다. 저는 사실 되게 그래서 좀 좋은 거를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국내 중소기업 중에서 되게 봉도 이렇게 깔끔하게 흑색 진짜 파이프 봉으로 딱 돼 있고 여기에 그냥 봉 하나가 스탠드 마이크처럼 딱 가로로 하나 달리는 게 끝인 디자인. 그렇구나. 예쁘잖아요. 너무 좋다. 보통은 막 집게처럼 막 이렇게 가위처럼 되는 애 뭐 아니면 막 위에서 막 내려오는 애 막 진짜 이지랄을 하는데 얘는 그냥 깔끔하게 딱 되고 내 거 보면 깜짝 놀라겠다. 그래? 그리고 그 힌지가 되게 기술이 담긴 집약된 힌지라서 이렇게 구부리면 그대로 멈춰 있고 꽤 그래? 멀리까지 있어도 게다가 스탠드 받침대가 거의 한 5kg예요. 스탠드형이야? 스탠드형이에요. 찝는 형이 아니고. 그래서 걔를 오랫동안 썼어요. 진짜 좋아요. 걔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폰을 거치해놓고 있다가 폰을 내가 한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러도 흔들리지 안 않아요? 움직여요. 그냥 또 서 있어. 정말 좋았는데 걔가 근데 아이패드 미니거든요, 제게. 네. 미니가 좀 애매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가로로 하기에는 너무 크고 세로로 하기엔 너무 작아서 미니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미니를 넣으려고 꾸겨 넣다가 부셨어요. 아이고. 네. 미니를? 미니를 한번 내가 해보려고 이렇게 해서 넣으면 넣어지길래 하다가 그 붙잡아주는 플라스틱을 부러뜨린 거야.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건데 걔를 안타깝게도 그게 또 단종이 돼가지고 그 부속을 한 번 교체해서 쓰다가 이제는 교체를 못하게 돼서 그냥 저렴한 일반형을 샀는데 그 너무 또 좋은 걸 쓰다가 저렴한 걸 쓰려니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제 거는 아이패드도 들어가는데. 제 것도 이제 들어가요. 그래요? 네. 근데 못생겼다 이거지. 못생겼고 그리고 바닥이 가벼워가지고 내가 툭 밀면 넘어가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래서 좀 침대에서 영상을 좀 덜 보려고 네. 근데 폰을 갖고 그러면은 영상을 안 보려고는 결심에 태블릿을 책상에 그냥 둔 채로 폰만 갖고 침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폰을 보느라고 손목이 아작 나을 것 같이 돼요. 맞아. 네. 손목이 너무 아파서 요즘에 그러고 그 전자책 읽는 재미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 일본 미스테리들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읽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손목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처음으로 전자책 리더기를 샀습니다. 네. 근데 너무 만족해요 지금까지. 며칠밖에 안 궁금해요. 뭔가요? 계속 물어봤는데 팟캐스트에서만 공개할 거라고 얘기를 맞아. 해주지 않고 네 정말 이렇습니다. 네. 우리의 관계가. 네. 북스에서 나온 오닉스 ONYX 오닉스라는 그 시리즈고 그 중에서 손에 들어온다는 뜻으로 파마 오닉스 파마 이게 내가 아까 말한 그건 것 같은데. 그래요? 네네네. 그래? 그거예요. 네. 네. 오닉스가 이제 보통 그 킨들이나 뭐 그 크레마나 뭐 이런 것들은 각 그 제공 공급자가 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기기들인데 몇 개는 이제 얘는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이라 가지고 모든 앱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체로 그 전자책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양한 그 플랫폼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걸 다 깔아서 쓸 수 있어서 일단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었고 저도 저거 진짜 사고 싶었는데 네. 어떤가요 써보니까? 두 번째 기준이 네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뭐예요? 핸드폰만 해요. 핸드폰보다 조금 커요. 아이폰 프로 맥스 정도의 사이즈예요. 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로를 손에 딱 들어와요. 한 손으로 볼 수 있어요? 한 손으로 볼 수 있어요. 와 새로 나왔나 보다. 새로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인 제품이 지금 시장에 한 2개 정도밖에 없어요. 이 잉크 디스플레이이면서 이 정도 사이즈. 근데 이제 데이터는 안 되지만 안드로이드니까 폰이나 다름없잖아요. 심지어 카메라도 있어요. 에? 네. 문서 스캔하라고 준 건데 그래서 그거를 필요하면은 진짜 급하면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헐. 근데 물론 그렇게 쓰지는 않겠지만 네네.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좋고 인터넷으로 읽고 싶은 기사나 뭐 이런 것도 이 잉크로 편하게 읽을 수 있고 아, 그거 좋다. 네. 그래서 너무 우와.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기로 처음 구매해서 읽고 있는 작품이 이제 최재원 번역가가 번역한 더 베어 나의 곰 원작자가 네. 이름이 뭐죠? 메리언 엥겔. 메리언 엥겔 그거를 전자책이 또 나왔더라고요. 와우. 그렇군요. 그걸 구매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되게 너무 고마워요. 책도 사주시고 전자책도 사주시고. 난 내 책도 둘 다 그렇게 샀네. 두 개를. 난 진짜 읽고 싶은 책은 2개를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전자책이 있으면 읽는 게 좀 더 편하다 보니까 맞아. 네, 오락가락하면서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떤가요? 눈이 되게 편하고요. 그거 물어본 거예요. 제 네네네, 전자책 눈이- 리더기. 네, 눈이 네네. 편하고 가벼워가지고 네. 거의 200g 안 되니까 확실히 진짜. 가볍잖아요. 네, 진짜 손이 편하고 그리고 핸드폰이랑 두 개 들고 다녀도 부담이 없네요. 그쵸. 그러네. 그 주머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맞아. 물론 제일 작은 것들 큰 주머니는 들어가지만 바지 주머니에는 들어가니까 그게 되게 만족하고 있고요. 그렇네요. 책은 좀 더 읽고 나서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읽었냐 그랬더니 첫 장을 아직 네. 첫 장을 읽고 첫 있다. 페이지는 아니고 첫 장, 첫 챕터. 챕터. 첫 네네네. 챕터가 2장 정도거든요. 이런 들켰다. 그래? 그렇게 짧아? 이게 손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네. 2장이 한 4-5장이 되나 봐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저 네. 전자책 읽을 때 네. 그 부분이 좀 제일 아쉬워요. 그 어떤 책에서 내가 이 부분을 읽은 게 그 평소에는 이렇게 어디를 바로 이렇게 맞아. 이게 어디쯤이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뭔가 그게 없어서 그치. 그치. 아쉽긴 하지만 저는 미국에 계속 있었으니까 전자책을 진짜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너무 부럽네요 지금 저 네. 리더기. 뭐 잘 쓰는 플랫폼이나 전자책 제공자 같은 거나 이렇게 읽으면 좋다 뭐 이런 노하우 같은 게 좀 노하우? 있나요? 일단은 근저부터 한번. 저부터요? 네. 저는 그때 말씀드린 오디오북 요즘에 많이 듣는데 오디오북으로 녹음된 거는 한국에는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가지고 그 오디오북 무슨 앱으로 들어요? 그냥 윌라? 리디에서 TTS로 읽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디오북으로 네네. 따로 프로덕션 된 거 말고 그냥 기계음으로 읽는 거 민수랑 수진인가 읽어주거든요. 네네. 네. 되게 근데 그 말투가 묘하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아요. TTS 진짜. 네. 말투가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읽어요. 2명밖에 없어요. 3명인가 그래요. 밀리에는 한 6분 계시거든요. 나 리디인데? 밀리. 밀리는 그 부분을 되게 강화해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밀리 네, 맞아요. 보이스가. 근데 밀리는 또 오디오북으로 프로듀싱 된 게 되게 많잖아요. 성우가 읽어주는 거나 네, 이런 거. 많아요. 근데 베스트셀러 위주라 가지고 내가 찾는 책은 많이 없긴 한데 저번에 그걸로 진짜 대중적인 책, 무슨 편의점, 도서관 등등 중 하나 아니면은 히가시노 게이고 이런 거를 하나 열었더니 성우진이 엄청 빵빵하게 나오고 그리고 배경 음악이랑 막 이런 것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저벅 똑똑똑 막 이런 게 들어가 맞아요. 있는데 오디오 드라마처럼. 네, 근데 나는 별로였어요.
저도 그런 거 못 들어요. 네, 그게 책을 읽는 경험과 너무 다른 걸 주니까 좀 몰입하기 힘들었어요. 네. 목소리가 좋긴 하지만 나는 그냥 한성호가 그냥 쫙 읽어줬으면 좋겠어. 아 근데 그거 진짜 신기한 거래요. 제가 해리포터 그 오디오북? 오디오북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 안 들어봤어요? 그게 2개가 있거든요. 스티븐 프라이가 읽은 거 하나랑 목소리 좋잖아. 내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다니. 근데 저는 이 다른 사람 버전으로 처음 들은 거예요. 대학교 때. 근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남자예요? 네, 남자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처음에 읽기 시작하면 거기에 막 이 사람은 남자인데 뭐 해리 목소리, 뭐 더즐리, 페투니아, 뭐 그리고 위즐리 엄마, 헤르미온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이 약간 여자 목소리로 읽어요. 약간 그치.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내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여자 목소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게 진짜 잘 읽는 건가 봐요. 이 형상화돼 이게 그래, 완전히 캐릭터가 그래. 나눠져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근데 뭔지 알아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그 어차피 한 캐릭터가 사람이 있는 읽는 걸로. 것인데도 읽는데 이게 이상하지가 않고 왜냐면 이게 한 사람의 목소리라는 게 레인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오디오 드라마는 얘 목소리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한 사람의 목소리 레인지 안에서 이게 다 구현이 돼요. 이게. 그럼요. 엄마 아빠가 책 읽어줄 때도 그렇잖아요. 잘 읽어주는 엄마 아빠의 경우에 계속 똑같이 이런 경지는 아니지만 그런가? 아니 근데 TTS로 읽을 때 제일 아쉬운 점이거든요. 그게 이 인물 구별이 안 돼가지고 미스테리 읽을 때는 되게 치명적일 때가 많아요. 누가 말했는지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게 번역 잘 된 작품들인 것 같긴 하지만 각각의 말투를 잘 살려서 번역이 되기 좀 어려운 작품도 있고 그런 거에 막 그래서 말 내용만 봤을 땐 누군지 살짝 헷갈리는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목소리가 좀 들으면. 도와주면 좋은데. 그래서 밀리의 서재는 저는 한 2-3달에 한 번씩 결제했다 말았다 늘 이러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꾸준히 종이책을 읽고 있는데 전자책 최근에 별로 안 읽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요새 다시 도서관을 좀 가기 시작해서 한동안 도서관을 계속 연체되고 이래가지고 네네네. 못 가다가 우리 도서관 얘기 좀 해볼까요? 재밌다. 연체. 나의 연체 이야기. 근데 최근에 또 친구랑 만났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첩혈상녀 시리즈 얘기했어요 제가? 아니요. 그 북스피어에서 나온 일본 추리소설 시리즈인데 시리즈 명이 첩혈상녀예요. 진짜 어렵다.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네네. 첩이 한자 여러 개를 쓸 수 있는데 이게 뭐더라? 뭐 아무튼 생각이 안 나고 뭔가 혈은 그 피고 그 다음에 쌍년 이제 여주인공이 2명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리소설 주인공 번역을 한 거예요? 네, 일본 소설. 이게 지금 검색해봤는데 80년대 오우삼 감독 통콩 영화가 첩혈상웅이 있네요. 맞아. 거기서 따와서 첩혈상녀를 한 건데 첩이 그게 무슨 뜻이죠? 뭐 뜻이 여러 개가 있었어. 아무튼 그래서 첩첩할 때 아닐까요? 여러 개의 첩첩상중 피와 그런 거?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첩혈이 선혈이 낭자하다를 첩혈이라고 한대요. 네, 아무튼 그런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거를 알게 돼서 그 시리즈에 있는 책 중에 바바야가의 밤? 아마 이 제목인 것 같은데 그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야쿠자 딸을 보디가드를 할 사람을 그 야쿠자들이 납치를 해와요. 그 사람은 진짜 타고난 싸움꾼인 여자예요. 몸도 재밌어. 근데 보디가드 할 사람을 납치를 해와요. 납치해와. 왜 납치하냐면 얘가 길 가다가 싸움을 하고 있었어.
그 모습을 보고 스카웃된 거야. 근데 너무 싸움을 잘해가지고. 납치 당해버릴 사람이면 보디가드 할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젤성불은 떡잎인 거지. 아직은 아니야 완성되지 납치 않아? 당했어. 왜냐면 거의 이게 그래서 처음에 한 명을 싸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얘를 납치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얘는 이걸 하기 싫고 그래서 막 진짜 막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얘를 이렇게 그럼 기절시켜가지고 하고 싶게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너무 신기하다. 아무튼 그런 얘기예요. 응. 그래서 이 둘의 이야기 너무 흥미진진해. 그리고 이 여자는 또 재밌는 게 싸움꾼이잖아요. 이게 무술이랑 다른 거예요. 무술에는 그래도 뭔가 그 지켜야 되는 규칙이랄까, 그렇지. 품위랄까 이런 게 있잖아요. 얘는 그런 걸 싫어해요. 없어. 얘는 싸움꾼인 거예요, 진짜. 그렇지. 그래서 그 스토리가 너무 재밌다라고 우와.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막 추천을 했는데 그 친구가 또 자기가 최근 읽은 재밌는 책이 영국 빅토리아 시대 런던 배경에 네. 그 풍경을 굉장히 묘사를 잘하고 근데 이제 이 책도 주인공이 여자고 근데 책이 600페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기는 이게 그렇게 술술 읽혔대요. 뭐예요, 그거는? 이 책은 티핑 더 벨벳이라는 소설인데 벨벳? 그 박찬욱 감독 영화 아가씨의 원작이었던 그 핑거 스미스 책을 쓴 작가 세라 워터스 작가의 이 빅토리아 3부작의 첫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원래는 이제 영국의 어떤 해안가의 굴 특산지인 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요. 통영? 네, 거의 뭐 통영이죠. 통영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또 다른 그런 네. 조그만 마을에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종종 그 좀 더 큰 도시에 가서 뮤지컬 같은 걸 보는데 그 영국 극장에 가면은 이제 여러 코너들이 나와서 각각 하나씩 하는데 그중 한 코너가 남장 여자인 거예요. 근데 그 남장 여자가 너무 얘를 매료시킨 거야. 그래서 계속 그것만 보러 여기 극장에 가서 결국에는 그 연극인이 이 사람이 하도 자주 오니까 한번 이렇게 불러요. 자기의 그 대기실로. 그래서 친해져요. 그래서 둘이 같이 어떻게 런던으로 가요. 이 공연을 런던에서도 올리기 위해서 얘가 스카웃된 거야. 무슨 매니저한테. 그래서 런던에 가서 이 사람이 또 정말 한 3번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어요. 런던에 가서도. 네. 처음에는 그냥 이 연극인의 그 의상 보조로 갔다가 그러다가 같이 남장을 하게 된 거야. 남장 연기를 하게 된 거예요. 또 심지어 너무 잘해. 그러다가 또 모종의 이유로 그 관계가 부서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남창이 돼요. 그러니까 남자 옷을 너무 잘 소화하기 때문에 남장이 된 거예요? 그쵸. 남창이 됐어요. 런던의 거리에서. 남장이 말이 되나? 남창장이 말이 되나? 하여튼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성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짜 어쨌든 남자로 그 꾸며 입은 그거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는 말을 할 텐데 아무튼 이 뒤로도 되게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그게 1권에 다 나와요? 1권에 다 600페이지 그 안에 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2, 3권도 있어요? 네. 서로 근데 조금씩 똑같은 다른 캐릭터는 얘기잖아요. 모르겠어요. 똑같은 캐릭터인지는 모르겠어. 그럼 그때는 이미 둘이 헤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쵸. 사실 뭐 좀 더 말하자면 이 굴소녀라고 할게요. 굴 특산지에서 온 굴소녀가 뽀샤시 부치예요. 제 친구의 말인데 이 뽀샤시 부치가 그 남장 여자 이 연극인한테 너무 빠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하는데 이거를 도저히 말을 못하면서 마음을 끙끙 앓다가 둘이 좀 관계가 발전해요. 네. 근데 그 관계가 부서져가지고 그 다음에 남창이 되는 거죠. 그럼 남창이 될 수밖에 없지. 아무튼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너무 나는 그렇게 긴 책을 또 종이책으로 보면은 진짜 그냥 벽돌책인데 이렇게 긴 거를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정말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거의 한 이틀 만에 읽게 되더라고요. 너무 흥미진진해서 그냥 막 할 일을 다 제쳐놓고 그걸 읽었어요. 네, 너무 좋았겠다. 이미 끝까지 다 읽었어요? 네, 이제 다 읽었어요. 이걸 시작하면 일단 한 중반까지 오면은 한 자리에서 읽어야 되더라고. 번역이에요? 번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판 제목도 티핑 더 벨벳이에요. 티핑 더 벨벳. 네, 세라 워터스. 완전 재밌겠다. 네, 그래서 그 이 사람의 근데 이 책이 또 심지어 뭐 드라마화도 되고 영화화도 되고 이랬다더라고요. 전 중반까지 들었을 때는 그 All About Anna 그건 줄 알았어요. 그
모르겠어. 이 어떤 사람이 이 여자 배우의 연기에 푹 빠져가지고 엄청 시골 소녀인데 와가지고 맨날 연기를 보다가 영화인데 이거는 너무 똑같은데? 영화를 맨날 보다가 이 어느 날 대기실에 이 사람의 친구가 얘가 맨날 보고 있으니까 그 배우의 친구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배우는 성격이 좀 더러가지고 처음에는 막 되게 얘는 막 동경하는데 그 시골에서 온 소녀는 동경하는데 막 그러다가 둘이 관계가 좀 발전해서 이제 의상 같은 거를 챙겨주는 일을 하게 되다가 이제 또 모종의 이유로 점점 관계가 틀어지는 그래서 네 그건 줄 알았는데 결말이 거의 비슷하긴 하네. 네 되게 비슷하네. 그래서 원작이 있는 거 원작이 그건가 했어요. 그런가? 그렇게 뜨지는 않아요. 지금 찾아봤는데 원작이 나오진 않는데. 물어봐야 되나? 티핑 더 벨벳은 아마 그 똑같은 제목의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뭐 있을 거예요. 재밌겠다. 네. 그래서 도서관도 요새 좀 오랜만에 다시 다니고 있네요. 어디로 가요, 도서관? 그냥 집 근처에 마포중앙도서관이 있어서 좋아요? 안 가봤어요. 거기가 제가 다닌 동네 도서관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한 몇 층짜리 건물이지? 한 4, 5층 되는 것 같고 막 지하에 주차장도 있고 막 이런 되게 큰 건물이에요. 진짜? 그래서 또 약간 이게 안 좋은 점이 그 신간이 빨리 들어오기도 하는데 네. 빌려가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책은 거의 다 이미 나갔거나 예약되어 있거나 막 이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도서관 가면 약간 루틴이나 이런 거 있어요? 도서관 가면 어떻게 쓴다 이런 거? 아직 이 도서관하고 그렇게 친하지가 않은데 근데 예전 제가 용산구 살 때 도서관은 좀 더 작은 도서관이었는데 일단 저는 모든 코너의 신착 도서를 다 한번 훑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일단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막 좀 챙기고 약간 한몫 챙기는 사람 같아. 한번 챙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간 뭐 SNS에서 봤다거나 뭐 읽고 싶었던 책들 메모해 놓은 거 또는 이제 주로 좋아하는 출판사들 신간 뭐 나온 거 있는지 그런 식으로 검색해가지고 그 항상 도서관을 가면은 그 제한 내에서 빌려야 되니까 네. 그게 제한 내에서 신착 도서에서 빨리 채워지면은 또 그냥 어쩔 수 없는데 남으면은 근데 꼭 다 채워서 빌리고 싶잖아요. 그걸 다 읽지도 못하는데도 맞아요. 그래서 막 검색대에서 한참 시간을 또 보내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약간 내가 검색한 책을 찾으러 갔는데 그 옆에 있는 책이 또 재미있어 보여. 그렇지. 그런 근데 게 그게 도서관의 묘미죠. 좋은 점. 진짜 그게 도서관의 맞아요. 너무 좋은 점. 네. 진짜 서점에는 또 그게 안 그 되는 느낌이 아니지. 네, 왜냐면 그거는 또 신작 도서 위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 재현은 도서관 한국에서 가는 데 있어요? 아니면 미국에서? 저는 도서관을 굉장히 좋아해요. 도서관 되게 많이 가고 미국에서도 많이 갔고 미국에는 이제 NYPL도 있고 BKPL도 있는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도서관이. 맞아요. 특히 뉴욕 도서관은 일단 브랜치도 진짜 많고 맞아. 완전 뭐 음악 전문 도서관도 있고 완전 새로 지은 막 진짜 굉장히 삐까번쩍한 10층짜리 막 이런 건물도 있고 그 브라이언트 파크 42번가에 제일 큰. 있는 제일 큰 그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는 진짜 예뻐요. 그 안에 엄청 큰 그 해리포터 홀이라 그러죠. 그런 그렇죠. 데가 있어요. 천장 한 그냥 30m. 옥스포드예요, 거기는. 30m 되고 진짜 있는 책상에 다 그 그린 스탠드 다 있고. 네, 그린 스탠드 있고 유일한 단점이라면 미국에서는 화장실 갈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싸들고 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한국의 유일한 장점인 노트북 두고 가는 네. 데는 그게 미국의 도서관. 유일한 단점. 네, 굉장히 유일한 그리고 화장실 유일한 단점인데 근데 또 책이 그렇게 또 많지는 그 책 장소는 많은데 그 예약을 해야 빌릴 수 있는 책이 좀 많고 하여튼 진짜 예뻐요. 그래서 거기도 많이 갔고 BKPL도 그 중앙도서관 브루클린 이제 중앙도서관인데 거기도 진짜 커요. 거의 무슨 거의 대문이 천장이 막 으리으리하고 막. 근데 거기는 천장도 천장인데 들어가는 그 문이 황금색으로 맞아요. 한 8m짜리 문이 있어요. 황금색. 되게 유명한 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문으로 그 옆에 조그만한 그렇지. 자동문으로 들어가는 거. 평민용 문. 집사용 문 뭐 이런 거 없어. 어떤 거? 집사용 문. 집사용. 우리가 들어가는 게 집사용 문인 것 같아요. 우리 도서관에게는 우리가 네 근데 어쨌든 거기도 많이 갔고 그리고 저는 전자책을 좀 옛날부터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살 때는 한국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네. 네, 밀리도 그렇고 서울 그 도서관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전자 도서관이. 네네. 그래서 앱도 따로 있고, 장서도 되게 굉장히 많고, 예전에는 그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시인집이 거기 다 있었어요. 많은. 그런 것도 전자책으로 있구나. 네. 지금 근데 서비스 안 되는 것도 많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장서가 이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라이선스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제 없어지기도 해요, 도서관에서. 그게 실물 도서관과는 좀 다른 점이죠. 갑자기 책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이. 네, 그렇고, 그리고 뭐 킨들 그 아마존 앱이나, 오디오북도 되게 좋아해서 그 오디블이나 TTS도 저는 그 뭐라 그러죠? 사람이 읽어주는 거는 좀 아 진짜요? 잘 못 듣겠어요. 제가 들은 근데 또 미국 책은 네. 아니 미국 전 연기하는 걸 잘 못 듣겠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저도요. 연기하거나 일단 음악이 나오거나 그러면 효과음은 못해. 진짜 저도예요. 그냥 못 듣고 그래서 오디오 드라마도 잘 못 듣고 그냥 평이하게 읽어주는 게 좋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 한국의 프로덕션이 되게 빨리 되잖아요. 그 밀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책이 오디오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프로덕션에서 이렇게 그 검수라 그러나 아니면 그 디렉팅이 프로덕션에서 약간 그러니까 막 읽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6월 이러면 막 6월 30일 이러면 순간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말투라던가 그리고 이게 오디오북이다 보니까 한 번에 다 10시간을 읽지는 않잖아요. 읽다가 쉬어가고 그러는데 한 30분쯤 읽다 보면 목소리가 약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느껴지면 막 이 사람의 되게 그 노동 환경이 생각이 나고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근데 이건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덕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느끼지 않기 위해서 전 그걸 전 TTS로 많이 쓰는데 TTS의 단점은 가끔 가끔 그 행이 바뀔 때 티가 덜 나죠. 아니 아닌가? 단점이야 단점. 그러니까 행이 바뀔 때 뭐 다랑 그 다음에 있는 그 1장 뭐 예를 들어서 1장이 끝났어. 그러면 2장이고 넘어가잖아. 근데 했습니다. 2, 4 뭐 그러니까 내 말이 바로 네네. 그 파우즈가 충분하지 않고. 네네네. 그래서 중간에 이게 뭐지 이럴 때가 있는 단점이 있는데 그렇게 멀어져 갔다 둘.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문장이 나와. 그래서 이게 둘이 뭐지? 가둘? 네. 근데 요새 TTS 되게 잘 돼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로봇 같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굉장히 나는 별로 그걸 못 느끼겠어. 거의 사람이 읽어주는 것 같고. 네. 저는 특히 미국 영미권 한정이긴 한데 작가가 직접 읽어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건 좋아요. 특히 저는 논픽션은 작가가 직접 읽어줄 때가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우가 읽어주는 게 좀 포인트가 한국 성우 문화는 일본도 그렇지만 이 애니메이션과 더빙 위주로 발달해가지고 그 성우분들이 이렇게 오리지널 콘텐츠를 그냥 읽는 거에 특화된 성우분들이 아니라고 느껴져요. 오히려 아나운서가 읽으면 훨씬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맞아요. 손범수 같은 사람이 읽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장음 단음 구분해가면서 밤 이런 거 구분해가면서 읽어주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미국에 그런 성우들이 그러니까 영어권에 그런 식으로 네. 프로덕션이 주로 그쵸. 되잖아요. 네. 영국이 진짜
영국 전문 성우가 읽는 그거는 진짜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어려운 내용도 진짜 셰익스피어 같은 내용도 귀에 들어오게 전달이 돼요. 너무 신기해. 제가 어저께 그 오스카 와일드가 무슨 런던 그 아트 로얄 아카데미에서 1800 몇 년에 이제 강의 졸업식에서 연설을 한 거야. 그래서 그 Lecture to Art Students라는 그 짧은 2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빌려서 오디블로 듣는데 이 성우분이 그 오스카 와일드의 캐해를 너무 한 거야. 너무 웃기다. 아, 그래가지고 그 약간 굉장히 그 플램보이언트하면서도 약간 나른한가요? 어떤가요? 아 근데 너무 진짜 오스카 와일드가 읽는 줄 알았어. 진짜? 근데 이게 또 렉처니까 말하듯이 해야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너무 잘 살리면서도 너무 과하지 않고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아 나는 지금 오스카 와일드가 나에게 말을 해주고 있나? 근데 내용도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전 오스카 와일드의 굉장히 영혼의 단짝이라는 그렇죠. 그런 나의 네. 그 마음이 있어요. 봤을 때부터. 아 근데 이런 작가들 네, 몇 명 있지 않아요? 난 이 있죠.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끔 읽으면 아 이 사람과 나의 영혼은 공명하고 있다. 나는 정말 이게 너무 좋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센티먼트가 비슷하다. 네. 그래서 이걸 들었는데 이게 좋은 예술이란 어떤 것인가? 아티스트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자신을 교육해야 되는가에 대한 짧은 글인데 너무 좋아요. 그 살로메도 제가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네. 안 읽어보셨죠? 살로메 읽었어요, 저. 읽었어요? 네. 오스카 예전에 와일드? 읽었어요. 아, 예전에? 절대로 최재원이 읽으라고 해서 읽지는 않는다는 점을 최재원이 계속 원망하고 안 읽어보셨죠? 있어요. 이러는데. 네. 읽으셨죠? 저도 한때 대학교 때 오스카 와일드에 푹 빠져가지고 많이 고등학교 읽었었던- 때. 고등학교 난 때 대학교 진짜. 때.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근데 오디오북 녹음 같은 거 자기 책 나오면 기회가 있으면 해보고 싶어요. 어때요? 전 되게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괜찮 잘할 것 같아. 정말. 너무 잘할 것 빨리 같아. 하세요. 난 리딩을 많이 하고 싶어. 왜냐면 저의 약간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작가는 아니지만 저는 좀 참고가 많이 되면서 되게 내가 잘 됐을 때 저 사람이랑 비교하게 되는 작가들 중에서 과연. 왜냐면 존경하는 왜? 작가가 있어? 존경하는 존경하는 작가 작가가 있죠. 없어요. 있어요. 동시대는 아닌 거 아님? 근데 존경하는 작가들도 예를 들어서 데이비 포스터 월레스 같은 경우에는 렉처를 많이 하고 교수였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글을 오디오북으로 본인이 읽은 것도 좋지만 뭐라 그러죠? 대학교 축사한 거? 그게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This is Water라고 맞아. 예전에 얘기했었나? 기억나. 그거가 본인 목소리로 녹음되어 있는 거를 들으면 진짜 이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라서 훨씬 더 잘 와닿아요. 난 왠지 모르겠는데 견저가 데이빗 세다리스 얘기할 줄 알았어. 맞아요. 데이비드 세라리스 얘기할 줄 어떻게 알았어?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어. 근데 데이비드 세라리스가 이제 자기 얘기를 웃기고 재밌고 통찰력 있게 하는 뭐 그런 에세이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게이 작가기도 하고 자기 가족부터 자기 그냥 사는 얘기 이런 게 그 주제고 하다는 점에서 좀 참고가 많이 되는데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이미 너무 유명해지기도 해서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북투어를 계속 다니면서 본인 거 리딩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목소리가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가 플램보이언트 했다고 하면은 이제 오스카 와일드 다음 사람은 그분 저기 누구지? Breakfast at Tiffany's? 그거의 작가예요? 네. 이름 모르겠어.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 다 아는 작가예요. 트루먼 커포티. 그렇구나. 그래요? 트루먼 커포티가 티파니에서 아침을 쓴 작가예요. 그렇구나. 트루먼 커포티가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작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의 그 단편집 같은 거 읽어보면은 되게 유년 시절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약간 느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 연민 없지만 되게 스토리화 돼가지고 재밌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자전적인 내용들로 시작해서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같은 그런 이제 그 다음에 엄청 시골 출신인데 뉴욕으로 와서 엄청 소셜라이트가 돼서 배우들과 어울리고 토크쇼에 나오고 이런 유명인이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엄청 하드한 이제 논픽션 실제 그 사형수를 인터뷰한 인콜드 블러드라는 작품을 쓰면서 이렇게 작가 생활이 점점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이 되게 저한테 되게 참고가 많이 됐던 작가인데 근데 그 사람은 트루먼 카포티라는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목소리가 진짜 꼬맹맹이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게 되게 자기 시그니처 목소리예요. 근데 데이비 세다리스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되게 엄청 이렇게 소프트하지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약간 웃기지만 다크하기도 하고 막 뭐 그런 재미가 있어요. 약간 그런 뭔가 캐릭터에 좀 겹이 있다고 할까? 그런 점이 재밌는 작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내 성격과 목소리가 글에 입혀져가지고 사람들이 들으면은 어떻게 느낄까 이런 걸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근데 저 그 작가가 직접 읽어주는 메모나 에세이 하니까 되게 기억에 남는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오션 부엉이 읽어주는 네네네. On Earth We're Briefly Gorgeous On 그게 Earth We Are 그거죠. Briefly 메모하죠. Gorgeous. 네네 맞아요. 네네. 그거를 오디오북으로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너무 몇 번 끊으면서 들어야 할 만큼 본인이 읽어주니까 또 이게 진짜 좀 너무 전달돼 버리죠. 네, 너무 많이 전달이 맞아요. 되고 진짜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좀 약간 좀 찌르는 것 같아 나를. 네. 그래서 그게 좋기도 하지만 또 힘들다. 하지만 좋았어요. 네. 네. 근데 괜저라면 약간 슬픈 얘기는 더 안 슬프게 읽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저는 슬픈 걸 막 이렇게 그걸 감정을 실어서 하는 건 못할 것 같고. 근데 뭐 록산게이 책을 오디오북으로 읽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짐짓 감정을 안 들어가려는 그런 게 느껴질 때 더 감동적이기도 해요. 네네, 그렇죠. 내용은 엄청 트라우마틱한 내용인데 최대한 안 그렇게 읽으려고 노력하는 작가의 느낌 이런 게 전달돼요. 전 그런 거 읽으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작가랑 그렇게까지. 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시가 진짜 낭독과 밀접한 장르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원래는 시라는 거는 그냥 글자로 되기 위해서 쓰이지도 않았고 그냥 뭐랄까 기원 노래랑 가깝죠. 노래에 네. 맞아. 그래서 재원도 낭독을 이미 몇 번 하시고 그러는데. 네네. 네. 근데 저는 일단 시마다 다른 것 같은데 세상에 많은 시가 있으니까요. 근데 기본적 그런 그 소리 내서 읽는 거의 노래에 가까운 그 옛날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거에 가까운 시가 저는 되게 좋고 꼭 낭독 안 돼도 괜찮은 시도 있는 것 같고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근데 최근에는 막 그 낭독은 돼야 되지만 그게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요새는 좀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뭔가 이게 시인이 자기 시를 읽어주는 게 좀 좋고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게 잘 맞는 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인의 그 목소리로 들었을 때 더 파워풀한. 근데 최근에는 이거를 뭔가 좀 더 누가 프로덕션을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안 읽고 그냥 각본처럼 그냥 알아서 해석을 해서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매우 욕심 많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누가 읽어주면 좋겠다라는 뭐 꿈에 뭔가 캐스팅 그러니까 누가 같은 건 없어요. 네. 뭐 김고은이 읽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 사실 누가 읽어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네. 나는 읽고 싶지 않다. 아, 혹은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다듬어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소설도 각본으로 아예 만들려면 각본으로 그 각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바로 이렇게 운율을 다 맞춰 쓴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되게 노래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노래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사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네. 동요 같은 거를 번역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널서리 라임 뭐라 그러죠? 그 널서리 라임을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그냥 동요 아니야? 뭐 동요죠. 근데 이게 약간 그 운율이 있는데 막 가락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또 막 변하기도 하고. 자장가 같은 것도 있고. 자장가도 있고 뭐 아니면 그게 원래 라임처럼 전해지거나 뭐 제각각의 운율이 있는데 현대에 와서 그 징글벨 이런 것처럼 험티덤티. 네, 험티덤티 이런 것처럼 뭐 붙이기도 하고 작곡가들이 그걸 차용해서 그 런던 브리지 falling down 이것도 그렇죠. 나중에 네. 붙은 곡이죠. 네네 그런 게 많은데 가사가 되면 그것도 그렇고 가요도 그렇고 되게 평이한 말도 전달이 되게 잘 되잖아요. 네.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음악의 그 너무 직관적인 짜릿함. 그러니까 시보다 어떤 즉각적인 전달력이 높은 매체에 대한 그게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오페라처럼 사실 그 사랑 뭐 배신, 삼각관계 그러고 죽고 막 이런 스토리 그게 스토리가 되게 다 그렇잖아요. 오페라가. 근데 그게 되게 평이한 스토리인데 그 노래도 뭐 태양과도 같은 막 황금빛 들판 같은 그대의 머릿결 막 이런 건데 그게 너무 잘 전달돼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게 좋아요. 네. 디즈니 뭐 다 그렇잖아요. 디즈니만. 그리고 노래도. 뭔가 이게 그러니까 가요도 보면 뻔한 얘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진짜로 그 순간에는 그 감정이 시니컬해지지 않고 진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냥 되게 뜬금없이 사랑 노래 같은 거는 다 사실 굉장히 평이하잖아요. 그 가사 내용이. 그걸 글로만 써놓고 곡조가 없었을 때는 그냥 읽고 바로 지나갈 법해요.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류의 그런 거라면 누가 프로듀스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이게 내 목소리랑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요새는 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프로듀서를 찾습니다. 네. 말동무 분 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네네. 지금 바로 연락 주시지 마시고 네,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네.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이쪽에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제어는 그냥 쓰면 되고. 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도서관 전자책에서 시작해서 목소리까지 얘기를 해봤네요. 네. 다 약간 겉만 핥고 지나간 느낌이 좀 더 할 수 드네요. 있는데, 그죠? 네. 근데 체력은 딸리지만. 네. 밥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비슷한 얘기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런 거 네. 매번 다음에 더 깊게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계획대로 되지는 않아. 맞아요. 딴 걸 모든 깊게 계획이 하겠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웬만하면 말로 해